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 지구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빛은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 궁금해지지 않나요? 왜 이렇게 애매한 숫자일까요? 왜 딱 떨어지는 30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2억 9,979만 2,458이라는 복잡한 수치로 빛의 속도가 정해진 걸까요? 혹시 누군가가 이 정도 속도가 적당하겠지? 하고 정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우주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속도라는 신비로운 숫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왜 그 속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빛의 속도가 조금이라도 달랐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우주의 가장 깊은 법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빛은 단순히 빠른 것 이상의 존재입니다. 빛은 우주의 규칙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우리가 측정하는 거리, 우리가 계산하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은 빛의 속도라는 고정된 값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아무리 힘을 가해도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빛이 없었다면 세상은 아마 시간조차도 흐르지 않았을 겁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 위치, 방향, 이 모든 것은 빛이 전파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빛의 속도가 없다면 우주에는 규칙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빛은 우주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랫동안 이 거대한 우주를 길이와 시간 같은 숫자로 재려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발자국으로 거리를 쟀습니다. 왕의 팔 길이로 기준을 삼기도 했고 흐르는 강물의 속도로 시간을 짐작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기준들은 언제나 변한다는 거였습니다. 사람마다 발자국은 다르고 왕이 바뀌면 팔 길이도 바뀌었죠. 기준이 흔들리면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세상 어디에서도 통하는 기준을 찾자.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자연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로 합니다. 1983년 국제적으로 하나의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1m는 빛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에 2억 9,979만 2,458분의 1로 정하자. 다시 말하면 빛을 기준으로 인간의 모든 단위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빛은 속도이자 이제는 길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빠른 빛 한 줄기가 우리가 걷는 거리, 짓는 건물, 나누는 세계의 크기까지 결정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빛의 질서를 빌려 세상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를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냥 30만 킬로미터로 딱 맞춰버리면 안 되는 걸까? 숫자를 조금만 조정하면 외우기도 쉽고 보기에도 훨씬 깔끔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는 인간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주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1983년에 억지로 30만 킬로미터로 고정했다면 자연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과학 체계는 미세한 어긋남을 품은 채 흔들리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뉴턴이 만든 만유인력의 법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식에 등장하는 중력 상수지는 빛의 속도를 비롯한 여러 기본 상수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가 변하면 이 값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해하던 중력의 모습조차 다시 점검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맥스웰이 정리한 전자기 방정식들, 아인슈타인이 세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수식들, 양자역학에서 사용되는 기본 상수들까지 모든 공식과 이론들이 정밀한 조율을 잃고 다시 처음부터 재정의되어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983년 인류는 선택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보여주는 이 정밀한 숫자 2억 9,979만 2,458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우주가 설정한 그 자체를 존중하기로 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때 숫자를 억지로 바꿨다면 지금쯤 우리는 모든 과학 법칙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진실을 찾아야 하는 날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빛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든 서 있든 심지어 빛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라도 빛의 속도는 항상 같습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건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죠. 만약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다면 시간과 공간 자체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탄생시켰습니다. 빛의 속도가 항상 같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은 느려지고 거리는 줄어들고 질량은 늘어나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플랫폼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빛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켠다면 빛은 기차의 앞쪽을 향해 나아가겠죠. 여기서 조금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서 기차를 바라보는 사람도 모두 그 빛이 나아가는 속도는 모두 동일합니다. 기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빛의 속도는 줄지도 더해지지도 않아요. 그 누구도 빛보다 빠르게 다가가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모든 관찰자에게 모든 방향에서 변함없이 우주의 기본 속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 같은 것들이 모두 빛의 속도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우주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빛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빛에 맞춰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빛의 속도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빠르거나 조금만 더 느렸다면 우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조금만 달라졌어도 우주 전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먼저 빛이 너무 느렸다면 전자기력과 중력 사이의 균형이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원자들은 제대로 결합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소, 헬륨 같은 기본적인 원소조차 불안정해지고 결국 별이 탄생할 수 없었겠죠. 별이 없다면 행성도 생명도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빛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 간의 결합이 너무 약해져서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산조각 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속도는 그저 빠르기만 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주를 존재 가능하게 만든 아주 섬세하고 절묘한 조율의 결과입니다. 조금만 어긋났어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별과 세계와 생명은 결코 태어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의 흐름, 공간의 거리,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 그 모든 과정은 2억 9,979만 2,458이라는 이 숫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를 기준 삼아 길이를 재고 시간을 재고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합니다. 조금도 틀림없이 조금도 삐끗하지 않고 빛은 그렇게 매 순간 이 세상의 기본 틀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별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고 있겠죠. 그리고 그 별빛 한 줄기 속에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주가 남긴 이 빛의 속도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